어느새 환갑을 훌쩍 넘긴 내 삶에 다시금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동안 그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온 줄 알았던 내 인생에 갑작스레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가을날, 늘 그렇듯 혼자 찾은 골프장에서 말이죠. 그날은 유독 코스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필드의 푸른 잔디는 마치 나를 향해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여유롭게 스윙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곱게 묶고 있었고 햇살 아래서도 빛나는 그 모습은 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곁을 지나가며 가볍게 목례를 건네는 순간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경 씨.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오늘 혼자 오셨어요? 저는 아직 혼자인데 혹시 같이 라운딩 하실래요? 그녀의 제안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우리는 함께 라운딩을 시작했고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는 핑계일 뿐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미경 씨는 늘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했던 외로움을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히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경 씨를 만나고 나서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설렘이 다시금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경 씨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을 테지만 얼굴에서는 언제나 밝은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골프 라운딩이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이미경 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미경 씨와 저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골프장에서의 만남은 우리의 인연을 엮어준 실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마치 풋풋한 젊은 연인들처럼 말이죠. 저는 이미경 씨의 세심함과 따뜻함에 매번 감동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약속 때 준비해 준다거나 걔가 무심코 던진 말을 흘려듣지 않고 기억해 주는 모습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미경 씨와 저는 단골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한 남자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할 예정이었고 이미경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이미경 씨는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과거의 아픔을 잊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결혼하기 전 한 여인을 뜨겁게 사랑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유학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우리 둘은 젊은 시절의 아픈 사랑을 겪어냈기에 지금 이렇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사랑의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무겁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미경 씨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진 이미경 씨는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진 씨, 우리는 지금 무슨 관계일까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는 미경 씨를 사랑합니다. 이미경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듯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인의 온기는 저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 놓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미경 씨와의 사랑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 종일 이미경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미경 씨와 제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 딸 김은정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연애는 무슨 연애예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은정이는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고 이미경 씨와의 만남은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은정이는 완강했습니다. 아빠, 그냥 조용히 혼자 사세요. 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은정이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미경 씨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큰아들 이재환은 어머니의 연애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엄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괜히 나이 들어서 이상한 사람 만나 고생하지 말라고. 엄마는 그냥 저희랑 같이 살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재환은 이미경 씨가 외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새로운 행복을 인정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재혼으로 인한 상속 문제나 주변의 시선 등을 의식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반대에 이미경 씨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경 씨는 제게 미안하다며 헤어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진 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요.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시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경 씨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는 미경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미경 씨 역시 힘들어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이미경 씨는 결국 이재환의 강압에 못 이겨 미국에 사는 작은 아들 이준호에게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진 씨, 저는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식들을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이미경 씨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밤이 되면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골프장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허무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경 씨를 만나기 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고 저는 그녀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이미경 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섣불리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저를 받아줄지 아니면 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싶어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이미경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경 씨는 제 연락에 놀란 듯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성진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경 씨는 미국에서 아들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이준호도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역시 이미경 씨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당당하게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의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자식들에게 저희의 진심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진솔하게 다가갔습니다. 이미경 씨는 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환아, 엄마는 내가 잘 지내는 걸 보면 기쁘단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단다. 엄마가 행복해야 너희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저는 은정이에게 은정아, 아빠가 엄마를 잊은 게 아니란다. 엄마는 아빠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하지만 아빠도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단다. 미경 씨는 아빠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야. 자식들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조금이나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마음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낸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골프장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곳은 우리에게 운명적인 만남을 선사해준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라운딩이 끝나면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이미경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도 삶의 마지막 장을 함께 채워나갈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